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론을 시작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 국민의힘 후보로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제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무소속이나 마찬가지 이제 한덕수 후보 일정 이제 단일화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본격적인 이제 전쟁 국면에 돌입했어요. 자, 오늘 김문수 후보가 말이죠. 이 확정 발표된 이후로 첫 행보로 현충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현충원 방문을 통해서 강하게 이재명이는 반드시 정리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기를 다시 한번 보여줬어요. 상당히 의미심장한 발언이다. 왜냐하면 현충원이면 죽음을 각오하고 각오를 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선대위 인선이 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이재명이는 대법원의 파기 환송에 따라서 사실 뭐 인생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정치 인생이 말이죠. 이제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데 요 인간이 끝까지 불복하고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요, 당에서는 오늘 또 긴급 의총을 엽니다. 당에서는 심지어 말이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까지 하겠다. 그래서 오늘 의총에서 결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판사들이 또 검찰은 심우정의를 또 탄핵하겠다. 이미 뭐 법사위 조사가 들어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심우정 탄핵은 이미 결정이 돼서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조희대 탄핵은 발동을 거너서 어제 이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까지 조희대 탄핵을 사실상 결정했다라고 밝혔잖아요. 오늘 의총에서 추인하는 과정을 겪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법투쟁이 아니고요.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도층, 무당층에 계신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식을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후손을 생각하라.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 검찰총장과 대법원장을 갖다가 지들 멋대로 입맛에 안 든다고 해서 탄핵을 치는 제1야당의 대표, 이런 정치판이 전 세계에 어디가 있느냐. 전 세계까지 가기 뭐하면 최소한도 OECD 국가 중에 있냐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회에 맞는 국가 중에. 부끄럽다, 부끄러워. 자, 이렇게 해서 공격력을 높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는 기일 통지서를 전달해야 되잖아요. 자, 서울 고법에서는 기일 통지서를 전달해야 되는데 요거를 당연히 안 받죠. 안 받으려고 별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폐문부재 있잖아요. 폐문부재. 그러니까 이제 집행관을 통해서 전달해 달라라고 서울 고법에서 바로 쏘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안 받으려고 지금 어떤 핑계를 대느냐? 지금 보니까 제보가 들어왔다. 자, 그래서 무슨 제보? 비습 모의 훈련하는 제보까지 들어왔다. 자, 이거는요, 지난번에 대선 직전에 피해자 코스프레, 그 결집력을 노리는 거죠. 결집력. 그러니까 정부 여권이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그런다. 물리적으로도 죽이려고 한다. 테러를 가하려고 한다. 요걸 보여주려고. 그래서 결속력을 도모하려고 러시아로부터 권총을 들어와서 암살을 하려고 그런다. 근데 단 한 건도 흔적을 못 찾잖아요. 그 경찰에서 한 달 이상을 했는데도. 그냥 경찰은요, 그동안에 어떻게 수사해 왔는지를 밝혀라. 이 경찰들도 지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경찰도,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런 거는요, 경찰청장 면담을 가라. 그래서 어떻게 수사했는지 수사 내용을 좀 밝혀봐라. 진짜 이 제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거짓말인지 이거를 따져야 될 거 아니야. 국민의힘 제가 이제 비판은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걸 따지러 가라. 지금이라도. 왜냐? 지금 피습 모의 훈련하는 제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갖다가 그 테러하려고. 그래서 사람을 안 만나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사람 안 만나는 게 왜 갑자기 뭐든지 분석할 때 타이밍, 그리고 그 맥락, 그 타이밍, 어떤 일이 있는 그 여건, 분위기를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딱 요 시기에 서울 고법에서 집행관을 통해서 전달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인천지법에다가 그렇게 집행관을 보내달라고 했다. 나오니까 바로 그 다음날 뭐라고 했어요? 아, 이거 우리 피습 훈련하는 제보를 받았어. 사람을 안 만날 거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핑계가 악수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해달라. 정말 이건 이 정청래가 천대위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가증스럽다 했잖아요. 가증스럽다. 최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가증스럽다 했잖아요. 이거 가증스럽다고도 이게 표현이 전달이 안 돼요. 가증보다 더 센 단어, 여러분들 아시면 누가 좀 댓글 좀 한번 올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이게 지금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칼로, 이 칼, 마지막 칼이 뭐예요? 심우정, 왜냐면 대통령 탄핵시켰죠? 그 다음에 한덕수 총리도 한번 탄핵시켰죠? 그 다음에 최상목이 탄핵하려고 들어가고 심우정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
여기에 지금 이제 조의대를 집어넣는 겁니다. 32번째 탄핵의 칼을 들이대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공격을 가장 강한 공격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여당 이 강한 공격을 통해서 내부 토끼들을 갖다가 딱 결집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사법 기피를 하는 거죠.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기 위해서 이제 왜냐하면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고법서부터 모든 지연 전략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피습 모의 제보가 들어왔다. 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안 만난다. 야, 그러니 이게 도대체 이게 상상을, 아니 사람의 머리가 저렇게 못된 방향으로 사람의 뇌를 작동시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기이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머리, 이재명이 아니고요. 조선일보의 양은경 기자는요, 유죄명이라고 씁니다. 찢재명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찢어갖고 해당이 안 돼. 유죄명. 그래서 이제 유죄명,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가 하는 유튜브 방송 보시면요, 유죄명이라고 그래요. 저도 그래서 앞으로 유죄명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찢재명도 많이 썼고 유죄명. 그게 더 맞아. 이재명하고 유재명 비슷하잖아요. 문재인하고 문재양 비슷하듯이. 예. 그래서 유재명이가 이제 이거를 안 받으려고 그래. 안 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재판 지연 전략을 다시 또 쓰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이에요. 이게 이재명. 이야, 참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판검사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 판검사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심지어 이제는 너희들 두고 보자. 판검사들 너희들 두고 보자 이거예요. 너희들 법정 구속도 칠 수 있다. 이런 법조계, 저도 주변에 법조계 인사들 많이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뭐 기자가 아니까 취재는 아니고 듣는 것이죠. 등문. 예, 물어보고. 예, 자문도 받고. 저도 이제 그래요. 왜냐면 이 법률 관계 정확해야 되니까. 지금은 이제 법 대 법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 이재명의 방탄법 대 우리는 정곡법이죠. 정곡법. 딱. 예, 정상적인 법. 해석과 집행.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요, 이 법조계를 벗어나서 지금 이준서이가 제가 보기에 지금 이제 선거 이 정부에서 정치인 중에서는 맨 먼저 얘기한 것 같아요. 이준서이가 이재명이 너희들 지금 그렇게 사법을 악마해 웃기지 마. 판사들도 성질 있어. 지금 열받았어. 너 법정 구속할 수 있어. 서울 고호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법정 구속. 자, 그리고 이제 양은경 기자 아까 유재명도 유재명이지만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몇 가지 점을 갖다가 본인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정리를 잘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데 몇 가지 중에 하나가 과연 이게 대선 전에 끝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 서울 고법의 엔드 대법원까지 빨리만 하면 초스피드로, 왜냐면 지금 대법원의 판결, 그리고 서울 고법으로 넘기는 과정을 보면 사상 최고 빠른 속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속도가 유지가 된다면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서울 고법에서부터 유죄가 나오겠느냐? 유죄는 반드시 나온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왜냐면 죄목이 지금 대법원에서의 이 판결은요, 1심 판결 방맹이 3번 두드는 거랑 똑같아 1심 판결하고. 그냥 완전히 쌍둥이. 그렇기 때문에 죄목이 똑같이 유죄로다가 쌍둥이가 됐는데 형량도 쌍둥이가 돼야죠. 그리고 거기서 줄어봐야 지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인데 얼마나 줄겠어요. 무조건하고 당선 무효에 나오는 건 틀림없다. 자, 이런 점에 여러분들께 이제 안심을 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 지금요, 대법 판결은요, 파기환송. 본래 3심제잖아요. 대법원이 최고의 마지막 판결 법적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기속력을 갖는다. 좀 어려운 법적 용어인데 기속된다 이거. 속박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때렸기 때문에 유죄는 못 벗어나. 무죄를 때릴 수가 없어요. 무죄. 형량만 고법의 재량인데 이 형량도 이미 허위사실과 관련된 전과가 있어요. 이 전과. 그리고 죄질이 나쁜 거는 우리가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그래서 1심에서도 죄질이 나쁘고 전과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세게 때린 거예요. 법을, 형량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달라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법조계의 완전한 해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헌법 84조. 이 헌법,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그러면은 서울고법에서 이제 4심이 끝나고 이제 5심 대법원으로 넘어왔을 때 그러면 이재명이 저 인간이 84조를 갖다가 지금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중단을 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야 돼요. 왜냐?
이게 송영길이가 말이죠. 송영길이가 그 당시 2017년도 대선 때 그때 홍준표가 그때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가고 1심 유죄 1심에서는 이제 사실상 법정 구속영이 나왔잖아요. 근데 2심이 무죄 떨어졌어요. 2심 무죄 떨어지니까 그 당시 송영길이가 3심에서 파기환송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해석을 했어요. 송영길이도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잖아요. 요것들이 항상 얘기지만 이 법조인들이 너무 많아 대한민국 정치판에. 예, 송영길이 이재명 이것들 문재인이 전부 노무현이 다 법조인들이잖아요. 송영길이가 뭐라고 그 당시에 했느냐? 홍준표가 만약에 대선에 당선이 되면 이거는 재판은 그대로 계속 가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3심에서 대법원에서 만약에 이번하고 똑같은 거죠. 만약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면 이거는 그대로 재판 진행돼서 아웃시켜야 된다. 이런 취지를 했는데 지금은 무슨 소리예요? 84조 해당이 안 돼. 그건 현직 대통령한테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혹시 모르니까 이것들이 형사소송법까지 뜯어 고쳐가지고 예, 지금 재판을 중단시키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 게 민주당의 실체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모든 걸 악법으로 막으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모든 걸. 예. 자, 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서는요. 그리고 김영현 전 장관이 지금 옥중 메시지를 나왔어요. 인천 상륙작전에 버금간다. 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어로까지 인용을 해가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김영현 장관의 이런 입장을 볼 때 우리가 더 강하게 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지금 여러분께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지금 이 파기환송심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걱정이 많으신데 법상으로 보면은 절대로 대법원의 파기환송 유죄는 이미 결정된 거다. 형량만 결정되는데 형량은 대법원에서 내려준 유죄 내용이 1심 내용과 같기 때문에 거기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절대로 무죄 때릴 수는 없다. 예, 대선 전에 선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게 이제 법조계의 전반적인 인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대법원 판결, 이은 고법 판결과 그리고 또 그 다음 대법 판결,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는 점이 바로 그런 점이다. 그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의 이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내용, 요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릴 게 말이죠. 야, 참 심우정이 참 골 때리는 인간이에요. 이 박세현이 요거한테 꼼짝 못하는 것 같아. 요 인간이 말이죠.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추가 기소 조치를 했어요. 지난 5월 1일 날 추가 기소를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이제 내란죄하고 직권남용 이 두 개를 가지고 수사를 해오다가 직권남용은 내란죄, 외환죄를 빼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요 헌법 규정 때문에 이게 84조잖아요. 규정 때문에 직권남용은 수사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이제 파면이 되고 나니까 보안 수사를 거쳐서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직권남용죄하고 내란죄랑은 사실관계가 똑같아서 다르지 않다. 신속하게 기소해서 법원에서 같이 심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직권남용과 관련된 증거관계가 충분히 확보돼 있고 윤 대통령의 입장은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되기 때문에 기소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야, 이 못된 인간들. 아니, 직권남용죄를 이게 형사법상은요, 소추를 갖다가 이런 그 형사소송법에는 소급 금지가 기본으로 돼 있잖아요. 소급 금지. 아니, 대통령 직에 있을 때에 직권남용이 성립이 안 되는데 어떻게 지금 와서 사후적으로 대통령 직에 있을 때 한 행위를 갖다가 직권남용을 추가로 기소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정치재판이냐. 이게 얼마나 못된 오늘날의 검찰이냐. 이 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준석이가 말이죠. 아까도 이제 모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준석이가 제대로 한마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이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준석이가요. 자, 이준석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보면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84조를 비롯해서 이거를 보면은요. 예. 이재명이가 지금 이 84조 그다음에 84조에 대한 형사소송법, 그 다음에 서울고법이 정치대판이다, 대선판에 끼어들었다 난리를 치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민주당이
이 한 달 뒤에 보자. 상권 분리를 없애야 한다는 식으로 상권 분리 없애야 된다. 이거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이라는 인간이 이런 무식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비민주적, 그야말로 헌법이 정하고 있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하는 정당이다. 그래서 해산론까지 서명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고영조 변호사. 예. 자, 그래서 민주당이 한 달 뒤에 보자. 상권 분립을 없애야 한다는 식으로 내일이 없는 삶을 살아가듯 말하고 있는데 이재명의 대법원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오기 어렵다고 보고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시도다. 그런데 1심처럼 집행유예로 봐주려고 하다가도 오만하고 방자한 후보와 천둥 벌거기숭이처럼 그에 대한 심기경무에 몰두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법관이라도 사회 안정을 위해 법정 구속을 검토하겠다. 민주당이 지금 걱정해야 할 건 파기환송심 일정이 아니라 대선 후보가 법정 구속되는 사태다. 선거법 위반 2심에서 법정 구속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이 얘기가 안 들리겠죠? 이 인간들이. 예. 자, 그리고요. 헌법 84조에 관해서도 말이죠. 지금 이제 이거를 공식적으로 입장을 잘 내놔라. 예, 이거는 뭐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 헌법 84조와 관련해서는 사법부를 무력화하겠다는 위협성 발언이다. 자,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재명이는 헌법을 지킬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예,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더군다나 84조 이거 재판이 중단된다는 게 다소리야.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예. 자, 그래서 이준석이가 말이죠.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목이 이준석이가 한 6, 7%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어요. 요게 이번 대선에 일종의 이제 이 가장 큰 스모킹 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이하고 이 단일화 문제를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히 지금 공을 들이고 있다. 그래서 이준석이 징계 문제에 대해서 쫓아낸 거, 이거에 대해서는 사과할 필요가 있다면 사과하겠다라고까지 권영세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권영세가 밝히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지금 이준석이는 계속해서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 정도로 이제 이거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재명의 대법원 재판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지금 새롭게 꺼내든 게 탄핵의 이유로 꺼내든 게 6만 쪽짜리를 정말 제대로 읽어봤냐? 이거를 지금 시비하고 있거든요. 6만 쪽짜리를 읽어봤냐? 6만 페이지가 넘는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한 게 맞느냐? 요거를 갖다가 이제 박범계, 최광호, 민주당, 김민석 이 모든 인간들이 다 날고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열람 소요 시간 정말 열람했는지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 그러면서 100만인 서명 운동을 제기했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정청래 요 인간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김준혁이라는 이 못된 인간, 이게 이대생들 그 성상납 의혹을 제기했던 못된 인간이잖아요. 요 인간이 진짜 개싸움이 시작됐다. 개싸움 할 때는 룰 따지는 거 아니다. 진짜 개싸움이 뭔지 보여주겠다. 이건 너희들이 시작한 거다. 야, 이런 수준 이하의 인간들이 지금 민주당에 말이죠. 지금 널려 있어요. 야, 정말 이게 이런 인간들이 배지를 달고 말이죠. 국민 혈세를 지금 아주 거덜 내고 있습니다. 이게 김준혁이가 쓴 요 SNS 글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슨 역사 교수랍시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성남 수원에서 공천을 받아서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명비여천가를 부르는 거예요. 명비여천가를. 예. 자, 이런 지금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문수 후보가 오늘 지금 이제 현충원을 제1보로 갔습니다. 자, 가서 이재명이야말로 히틀러보다도 더하고 김정은도 이런 일은 없다. 반드시 제가 응징하겠다. 의회를 다 장악해서 대통령도 계속 탄핵을 하고 이후 줄탄핵을 31번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대법원장을 탄핵한다는 것은 뭐 하는 것이냐. 국민 여러분이 이런 것을 용서할 수 있느냐. 현충원에서 다시 한번 강조한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 위대한 나라를 히틀러, 김정은, 스탈린, 시진핑보다 못한 나라로 끌고 가려고 한다. 제가 반드시 응징하겠다. 예, 반드시 응징하겠다. 그리고요, 이재명 요 인간은 말이죠. 어제 이제 김문수 후보 이 선출과 관련해서 헌정질서 회복과 완전히 반대로 간다. 적반하장이고 후한 무치다.
자, 그러면서요, 저는 이 나라 헌법이 무엇인지, 헌법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인지 그 삶을 올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 야, 지나가는 개가 웃겠네요. 지나가는 개가 웃어. 올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해. 야,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사람이 저보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다. 예, 옳은 얘기죠. 예, 이건 후한무치하고 정말 적반하장이고, 예, 야, 참 이런 인간, 이렇게 김문수 후보가 지금 제대로 지금 치고 나섰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 지금 선대위에는요, 한동훈, 나경원, 안철수,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권영세가 상임 선대위원장이고요. 권영세, 권성동, 황우여, 그 다음에 한동훈,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사람들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나경원, 양양자, 주호영이도 선대위원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요, 지금 이제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유정복, 이철호 후보는 이번 선대위 인선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참 여기서 말이죠. 지금 홍준표, 다른 사람들은 제가 논평을 안 하겠습니다. 홍준표는 반드시 선대위원장이 아니라도 그야말로 백의 종군에서 뛰어라. 그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하는 점을 저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싶어요. 한평생을 그 정도로 국민의힘 보수정당의 지원을 받았으면, 그리고 보수정당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으면 이게 마지막 피나레에 참여를 해야지 뭐 하는 일이냐. 이거는 홍준표의 내로남불형, 이거는 비판을 받아 싸다 잘못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홍준표는요, 저는 어느 누구도 이제 우리 여권 인사들은 선거 끝날 때까지 일체 비판을 안 하려고 저도 마음을 먹고 있는데, 홍준표의 이 옹졸한 이런 생각은 분노를 자아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본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덕수 후보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재명이 완전히 그야말로 방탄 입법에 빠져 있는 인간인데, 이재명에 대해서는요, 본인은 법대로 한다면서 다른 사람의 법대로 하면 틀렸다고 한다. 이 한마디로 박살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해서 뭉치자. 그리고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는 완전히 열려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자세를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김용현 전 장관의 옥중 메시지인데요. 존경하는 대국민 여러분, 애국 국민 여러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우리에게 또다시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인천 산육작전의 교두보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우리는 낙동강 방어선을 넘어 그야말로 그 반격을 통해 인천 산육작전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로 뭉쳐 다시 한번 자유 대한민국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나라를 해치는 자만이 나의 원수가 아니라 나라를 구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자 또한 나의 원수이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아무리 난리치고 지지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나라를 구할 수 있다.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투쟁하자. 이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면서요, 내 마음속에 나라를 구하는 것을 기대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 마음 또한 나라를 구하는 것을 기피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 마음 또한 나의 원수이다. 예. 그러니까 나라를 구하는데 깊이 동참해야 되는 거죠. 이게 잘못하면 홍준표가 되는 거예요. 나라를 구하는데 왜 빠져? 안 되죠.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 정신에 나오는 글입니다.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의 운명이 우리 애국 국민들에게 달려 있다.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똘똘 뭉쳐 끝까지 싸웁시다. 윤 어게인, 자유 대한민국 화이팅, 애국 국민 화이팅. 예, 5월 1일 옥중에서 김용현 대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승만 대통령의 이 발언, 나라를 해치는 자만이 나의 원수가 아니라, 지금 나라를 해치는 자가 누구예요? 이재명이잖아요.
나라를 구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자 또한 나의 원수이다. 반드시 우리가 투표해서 심판해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내 마음에 나라를 구하는 것을 기피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러니까 아유 나는 이재명이랑 싸우기 싫어, 뭐 지지율도 우리가 좀 낮잖아, 이렇게 포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 마음 또한 나의 원수이다. 예,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립정신 나오는 글 아주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